누구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날을 꿈꾸죠. 바로 결혼식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꿈이 한순간에 1,000만 원짜리 청구서로 돌변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행복한 약속이 어떻게 악몽 같은 분쟁이 될 수 있는지, 그 계약서에 숨겨진 함정과 법의 지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예비 신랑 김철수 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미래를 그리면서 1년 전부터 정말 차근차근 결혼식을 준비해 왔죠.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이 모든 걸 취소해야만 했습니다.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큰 시련이 닥쳐온 거죠. 바로 이 금액입니다. 1,000만 원. 웨딩홀 측이 김철수 씨한테 내라고 한 위약금이에요. 아니, 아직 결혼식까지 넉 달이나 남았고 사실상 받은 서비스도 하나 없는데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청구될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문제의 시작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김철수 씨가 그냥 형식적인 거겠지 하고 꼼꼼히 안 보고 서명했던 바로 그 계약서요. 직원이 아유 그냥 서명만 하세요 이랬다는데 그게 화근이었던 거죠. 그 깨알 같은 글씨 속에 모든 문제의 열쇠가 숨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떡하니 있었던 겁니다. 예식일로부터 6개월 안에 취소하면 총 비용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총 예식 비용이 2천만 원이었으니까 정확히 그 절반인 1,000만 원을 물어내라는 뜻이었죠. 이 무서운 한 문장이 김철수 씨의 상황을 순식간에 최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양쪽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웨딩홀은 계약서에 도장 찍었지 않냐 법대로 하자는 거고, 김철수 씨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죠. 한쪽은 법적 효력을, 다른 한쪽은 현실적인 부당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서명을 해버렸으면 아무리 불공정하고 억울해도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 계약이라는 그 무거운 약속 앞에서 개인의 억울함은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걸까요? 자, 이제 이 복잡한 문제의 해결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해 보이는 이 계약 분쟁을 과연 법원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법이라는 게 그냥 기계처럼 조항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혜로운 균형점을 찾아내는지 한번 보시죠. 놀랍게도 결론은 이겁니다. 법원은 김철수 씨가 위약금 1,000만 원을 다 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어요. 아니,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돼 있었는데도 말이죠. 어떻게 이런 판결이 가능했을까요? 그 법적 근거가 정말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그 비밀은 바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는 법률 용어에 숨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만약에 우리 약속 어기면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이만큼 물어주기로 하자 하고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이걸 정해두면 나중에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 막 계산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분쟁 해결이 아주 편해지죠. 하지만 우리 법에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편리한 제도가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죠. 바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인데요.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개입해서 그 금액을 깎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바로 법이 가진 균형 감각이죠. 법원은 단순히 계약서 글자만 본 게 아니에요. 예식일까지 아직 넉 달이나 남았다는 점, 그럼 다른 고객을 구할 시간이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사실 웨딩홀이 식자재 준비 같은 걸로 실제 쓴 돈은 거의 없다는 점,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다 따져본 거죠. 이런데도 총 비용의 50%를 내라는 건 너무 심하다,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법의 적용이죠. 이제 이 사건을 넘어서 그 배경에 있는 더 큰 법의 원칙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왜 법은 굳이 이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었을까요? 이건 단순히 억울한 사람 한 명 구제해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판결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계약은 물론 존중해야죠. 하지만 그 내용이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 한쪽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면 그때는 법원이 나서서 그 기울어진 저울의 균형을 다시 맞춰주고 정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법조항은 사업자와 소비자처럼 애초에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은 관계에서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계약서 조항을 일일이 수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법이 인정하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요한 법률 상식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딱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 약관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 다른 건 아닌지. 둘째, 직원의 말만 믿지 말고 계약서에 그 깨알 같은 특약 조항을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위약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최소 보증인원, 이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행복한 준비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이성적인 확인은 필수예요. 혹시라도 문제가 이미 터졌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이 간단한 두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내 입장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세요. 그리고 소송처럼 부담스러운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계약서에 내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행위, 분명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게 불공정한 모든 조건에 무조건 굴복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약속, 수많은 계약을 하죠. 그 서명의 무게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상식과 공정함을 넘어설 때 우리는 이게 정말 맞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아는 것, 바로 거기서 그 용기가 시작됩니다.